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우리 보석이 분들에게 메이크업 브러쉬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우리 보석이들은 저 닮아서 속전속결의 핵심만 뿅뿅뿅 알려드리는 거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왜 브러쉬를 써야 하는지, 브러쉬의 장단점과 브러쉬 브랜드 추천, 그리고 꼭 사야 하는 브러쉬들 이렇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룩스컬러에서 메이크업도 가르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브러쉬를 잘 안 쓰고 있어도 잘 활용할 줄 모르고 어떤 걸 사야 하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브러쉬로 인해서 메이크업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언젠가 찍어야지 하다가 오늘 이렇게 찍게 됐네요. 자, 메이크업으로 손으로 한 거랑 브러쉬랑 한 거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손으로 화장하면은 대충 하기엔 굉장히 편해요. 하지만 보다시피 그라데이션이 힘들고 미세 영역 발색이 힘들고 필압 조절, 양 조절 같은 게 힘들고 화장이 진해질수록 전체적으로 투박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양한 느낌의 화장을 연출하기 힘들지만요. 장점이 하나 있는데 세척이 편하고 그리고 글리터 고정력이 브러쉬보단 좀 더 좋습니다. 브러쉬 같은 경우는 단점으로는 세척이 귀찮다, 비용이 든다라는 게 있지만 장점으로는 그라데이션이 너무 잘 되고 미세 영역 컨트롤하기 좋으며 양 조절과 필압에 용이하고 진해질수록 화장이 정교하고 퀄리티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다양한 화장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만 글리터 고정력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손가락보단 조금 덜해요. 화려하게 진하게 글리터 올리기에는 손가락만한 게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과 브러쉬를 사용한 메이크업의 결과물을 보면은 느낌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화장한 거를 절대 막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최대로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저 정도까지였고 브러쉬를 사용한 쪽은 확실히 깔끔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섀도우를 하나 정도밖에 안 쓰는 메이크업 초보자라면은 손가락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화장이 너무 즐겁고 좀 더 배우고 싶고 내 눈에 다양한 매력을 연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가 필수예요. 자, 그러면은 꼭 사야 하는 브러쉬가 뭐냐? 제가 아주 솔직하게 단연간 메이크업 하면서 느낀 것만 정말 얘기할게요. 굳이 이것까지 살 필요 없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먼저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굳이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이런 퍼프 같은 걸로 충분히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분들은 파데 브러쉬는 진짜 추천하지 않고요. 그 결 같은 거를 컨트롤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초보자들은 퍼프를 훨씬 더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더 견고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두 번째, 섀도우. 섀도우는 브러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눈화장으로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렸던 건데요. 먼저 베이스 브러쉬. 메이크업 베이스 브러쉬는 브랜드마다 추천하는 게 약간 다른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저같이 눈썹하고 눈에 너비가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플러피한 애들 있죠. 요런 것들 있잖아요.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더 넓게 플러피한 애들. 이런 애들을 써도 용이해요. 왜냐면 영역이 넓어서 얘네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눈썹과 눈이 사이가 가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는 드마가 좀 그런 편인데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플러피한 걸 사용하면은 영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브러쉬는 커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이렇게 플랫한 애들 있죠. 요런 베이스 브러쉬를 쓰시면은 얘가 플랫하다 보니까 조금 더 견고하고 쉽게 베이스를 바르기 좋아요. 물론 저같이 넓으신 분들도 역시 바르기 좋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섀도우 베이스 브러쉬는 이렇게 너무 플러피한 것보다는 약간 플랫한 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언더 바르기에도 이 애들은 너무 큰데 얘는 딱 얇아서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음영 섀도우인데 음영 섀도우는 음영이 들어갈수록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수록 이렇게 총알 모양 브러쉬들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애들이 블렌딩이 잘 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알 브러쉬도 꼭 하나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음영을 넣을 때는 이렇게 플랫하면서 짧은 애들 있잖아요. 모가 길이가 짧을수록 발색이 좋거든요. 요런 애들도 필요한데요. 이거 굳이 이렇게 요거 안 사도 요 아이브로우 브러쉬 있죠.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브로우 브러쉬 하나 제대로 된 거 사면은 눈썹도 되고 섀도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아이브로우 브러쉬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글리터 올리는 용으로는 약간 플랫하면서 힘이 좀 있는 브러쉬나 아니면 화홍 같은 데서 이렇게 세필붓 있잖아요. 요런 게 또 언더 글리터 올리기 좋거든요. 요런 걸 쓰면 좋은데요. 언니 저 정말 너무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그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 있죠. 원래 이것도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인데 요런 걸로
글리터 올리기 굉장히 좋아서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글리터용으로도 추천합니다. 블러셔 브러쉬는 하실 거면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이렇게 브러쉬가 크면은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은 양 조절부터를 못해가지고 크면은 막 양도 많이 묻어있고 해서 막 난리가 나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작은 얇은 요런 브러쉬 있죠. 요런 애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국소 부위에 조금씩 바르면서 블렌딩하기 훨씬 쉬워요. 그래서 블러셔 브러쉬는 굳이 큰 거 말고 좀 작은 걸 추천하는데 그냥 이건 하면 사고 안 하면 말고 정도라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하이라이터 브러쉬인데요. 하이라이터 브러쉬는 개인적으로 제가 앞에 추천했던 그 플러피한 베이스 브러쉬들 있죠. 얘네로 하면은 국소 부위 딱 예쁘게 아주 잘 발려가지고 베이스 브러쉬로 약간 이렇게 많이 플러피하게 나온 애들, 요런 애들 추천합니다. 근데 요즘 역시 코시국으로 하이라이터 많이 안 하는 추세니까 이것도 하실 분만 굳이 필수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쉐딩. 쉐딩은 절대 손가락으로 진짜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하지 마세요. 특히 노즈 쉐딩. 손가락으로 하면은 정말 때 같아요. 안 이뻐 하나도. 그라데이션도 제대로 안 되고 눌려지니까 파운데이션도 자꾸 이상하게 벗겨지고 해가지고 제발 쉐딩은 섀도우 다음으로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노즈 쉐딩용으로 아까 앞에 말했던 그 플러피한 베이스 브러쉬 있죠. 요런 것도 되게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사선으로 생긴 이렇게 작은 브러쉬들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요런 것들도 되게 노즈 쉐딩하기 좋아가지고 베이스 브러쉬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노즈 쉐딩은 외곽 쉐딩은 큰 사선 브러쉬는 너무 기본인데요. 요게 뭐가 짧을수록 이렇게 양 조절을 잘못하면은 너무 진해지거나 그라데이션 하는 걸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메이크업 극 초보자이신 분들은 차라리 이런 팬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 원래 팬 브러쉬는 먼지 같은 거 털으라고 있는 앤데 쉐딩으로 써도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양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좀 은은하게 실패 없이 쉐딩하고 싶다면은 팬 브러쉬가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립 브러쉬인데요. 립 브러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만 해도 립 브러쉬보다 이렇게 면봉을 쓰는 걸 훨씬 더 선호해요. 깔끔하고 딱 버리면 나무로 된 것들 그냥 버리면 돼가지고 면봉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손가락에 휴지 둘러가지고 또 그라데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립 브러쉬는 굳이? 라는 생각이에요. 요즘 옛날같이 막 그 플랫한 걸로 바르는 추세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근데 면봉으로도 외곽 그라데이션 잘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섀도우 브러쉬 중에 이 총알 브러쉬 있죠. 요걸로도 립 이렇게 외곽 다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총알 브러쉬 하나 있으시면 또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브러쉬들은 섀도우 브러쉬 4개랑 쉐딩 브러쉬 2개 이렇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브러쉬들이 지금 어떤 브랜드가 가성비가 좋고 어떤 브러쉬가 되게 좋으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써본 애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필리밀리예요. 필리밀리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으로 가격이 착한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초보자분들에게 엄청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덕 초보자들에게는 리얼 테크닉스라는 브랜드를 추천하는데요. 요거는 무조건 쿠팡 직구가 제일 싸요, 여러분들. 쿠팡 직구 하십시오. 이게 직구로 하면 가격 차이가 정말 심하게 나요. 그래서 이거는 쿠팡으로 구매를 하시고요. 리얼 테크닉스는 솔직히 되게 말도 안 되는 양악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 그냥 세트로 다 사고 싶어 하면은 리얼 테크닉스 직구를 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브랜드인데 퀄리티가 되게 좋은 애들이 뭐가 있냐면은 쿠모와 더툴랩 그리고 피카소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 3개는 되게 유명하죠. 쿠모 같은 경우는 쿠모만의 이 디자인이 너무 좋고요. 가벼우면서도 손에 딱 그 감각이랄까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러쉬 브랜드 중 하나고 그런데 쿠모를 약간 뭐랄까 약간 우리 미연시나 소설에서 보면은 약간 그런 애들 있죠. 이렇게 막 예술 좋아하는 자유로운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러면서 톡톡 튀면서 제 할 일 다 하는 약간 그런 자유로운 영혼 같은 게 쿠모 브랜드라면은 더툴랩은 약간 학생회장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정석 중에 정석이고 필요한 것들이 딱 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오래 쓰기 좋아가지고 더툴랩도 되게 스탠다드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피카소 같은 경우는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좋다기보다는 피카소가 하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그 의견이 잘 들어가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오래됐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확실히 그 오래된 연차의 그 데이터베이스는 빅데이터는 조금 이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아무튼 3개 다 정말 고퀄리티에다가 관리만 잘하면 10년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걸 하나 딱 구매해서 초기 비용이 좀 나갈지라도 오랫동안 쓰고 싶어야 하면은 저는 이 쿠모 더툴
애플렛 피카소를 강추합니다. 실제로 제 스승님 같은 경우는 브러쉬 제일 오래 애착을 가지면서 쓰신 게 15년 된 게 있었어요. 대단하셨어 진짜. 관리를 너무 잘하셨더라고.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세척일 거예요. 그죠? 저도 세척 정말 귀찮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들은 뭘 쓰냐면은 앞에 수건이나 이런 키친타올을 두고 써요. 키친타올 하나씩 뜯어가지고 섀도우 발색하고 바로 이제 다 비벼가지고 섀도우를 다 털어낸 다음에 다시 넣어놓으면은 거의 그럼 2주에 한 번씩 정도 세척을 하면 되는 수준이 되거든요. 매일매일 안 해도. 그래서 브러쉬 세척이 귀찮으신 분들은 꼭 키친타올 앞에 깔고 닦고 털어내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브러쉬의 장단점과 꼭 써야 될 것과 관리법 등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보았는데요. 좀 우리 보석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 오늘 진짜 많이 좀 도움이 되기를 아주 빕니다. 그럼 안녕.